안녕하세요. 오늘은 빛의 굴절, 반사, 투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빛은 진공에서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질 안으로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각도가 꺾이게 되죠. 그거를 리프렉션, 굴절이라고 합니다. 굴절을 계산하는 식에는 굴절율이라는 게 보여요. 이 굴절율은 진공에서의 소리의 빛의 속도 나누기 물질 안에서의 빛의 속도예요. 물 같은 경우는 1.3배 느려지고요. 유리, 그리고 안경용 플라스틱,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투명 플라스틱은 1.5배 정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빛이 공기 중에서 물을 통과하게 되면 꺾이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즘을 통과하면 꺾이죠. 근데 이 꺾이는 굴절율이 빛의 파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파장이 큰 빨간색은 적게 꺾이고요. 파장이 짧은 보라색은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 온 날 뒤에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해가 질 때 각도가 많이 꺾인 파란색은 없어지고 각도가 적게 꺾인 빨간색은 공기층을 통해서 우리 눈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석양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 굴절에서요, 입사각을 점점 줄이게 되면 입사각이 완전히 수평일 때의 이 굴절 각도가 있는데요. 이거 임계 각도라고 해요.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크리티컬 앵글보다 더 작은 각도에서 매질 안에서 밖을 보려고 하면 밖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빛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자, 이 현상이 어디에 이용되냐면 통신에 이용돼요. 자, 유리로 섬유를 만듭니다. 그 유리 섬유 안에 빛을 넣어요. 근데 임계 각도보다 작은 각도로 빛을 넣으면 빛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전체가 반사가 되거든요. 그거를 전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total refraction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 진주에서 서울까지 또 서울에서 미국까지 순식간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모든 인터넷 신호는 우리가 땅과 그리고 바다에 붙여 있는 광 케이블,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받고 있습니다. 빛이 물질의 표면에 닿으면 그대로 반사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리플렉션, 반사광이라고 합니다. 반사광은 재료에 따라 반사되는 비율이 다르고요. 이 특성을 반사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반사율이 높냐? 두 재료의 빛의 속도 차이가 많을 때, 즉 리프렉션 인덱스가 크게 차이가 날 때 반사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빛이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반사되는 빛의 양, 요 수직일 때의 반사율은 은은 95%, 알루미늄 90%로 굉장히 금속 계열이 높아요. 철은 60%이고요. 그 외에 글라스나 워러 같은 경우는 작습니다. 빛이 수직으로 들어갈 때 대부분 유리나 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카고에 이게 빈이라는 금속 조형물이 유명한데요. 이게 반사되는 것.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울을 만드는 재료인데 유리의 반사율이 작다니까 신기하죠. 그것은 유리 뒷면에 우리가 알루미늄을 코팅했기 때문에 사실은 빛이 유리를 투과해서 뒷면에 알루미늄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물의 반사율이 너무 작아서 신기하죠. 수직으로 내려오는 빛은 반사율이 작지만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비치는 빛의 반사율은 또 높아집니다. 자, 빛이 물질 표면에 닿으면 반사 계수만큼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물질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물질 안으로 들어온 빛은 일부는 흡수가 돼요. 흡수는 두께와 그리고 물질의 흡수 갭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흡수 개수는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아요. 빛이 파장이 아주 작은 것에서 그리고 파장이 아주 큰 것까지 봤을 때
빛의 파장이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비저블 라이트,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보라색부터 빨간색 빛이죠. 가시광선의 흡수율, 유리 같고 플라스틱의 가시광선 흡수율은 작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플라스틱과 유리가 적외선도 통과시켜요. 우리가 뜨거운 물체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적외선이죠. 그리고 적외선을 받으면 거꾸로 표면이 뜨거워지고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면 우리가 야간에도 이렇게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우리가 피부가 검어지죠. 그거는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울트라바이올렛 UV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죠. 그래서 선크림에 30 하면은 UV가 30분의 1만 통과되는 거였고요. 50 하면은 자외선이 50분의 1만 통과되는 거죠.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UV를 대부분 차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창 안에 실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검게 타지 않죠. 그래서 UV가 피부가 검게 타니까 나쁘기만 한 거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UV가 있을 때 울트라바이올렛이 빛이 강하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죠. 그래서 소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장이 좀 더 짧으면 더 강한 빛이 되겠죠.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9승, 즉 나노미터가 되면 이게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는 피부도 통과해요. 근데 다행히 뼈는 통과하지 않아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뼈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파장이 더 짧으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면 우리가 감마레이라고 합니다. 이 감마레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사선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죠. 그리고 인체에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거 차단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PB, 납하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거꾸로 파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밀리미터 이상이 되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죠. 그렇죠. 전자레인지가 우리가 물을 이렇게 진동시켜서 데울 수가 있어요. 그때 유리 그릇이나 세라믹 그릇, 플라스틱 그릇이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가 그 그릇을 통과하는데요. 그 중에서 플라스틱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폴리에틸렌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폴리스티렌이나 아니면 폴리비닐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유해 물질이 이렇게 뜨거울 경우에 이렇게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나 세라믹 그릇을 사용하고요. 금속은 마이크로웨이브가 통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표면에 유도 전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높은 곳에서 스파크가 튈 수 있죠. 그래서 금속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파장이 이제 미터 단위가 됐다. 미터 단위가 됐으면 그 우리가 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를 쏘는 철탑 같은 경우는 막 10m, 20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방송 같은 거를 쏠 때 우리가 전파를 이용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 빛의 굴절, 반사, 투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